서울시 간호사 회원의 행복 이야기 간호사 행복 더하기 파트 3 건강한 행복의 시작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의 행복 행복한 가정은 저마다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사정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다. 내가 출산을 하고 산후 우울증을 겪은 이유를 물으면 안나 카레니나의 글을 빌릴 수밖에 없다. 너무 어린데 애를 낳음, 딸인데 애기 얼굴이 못생김, 남편이 따뜻한 사람이 아님, 날이 더운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안 된다. 미역국을 먹어야 좋다는 풍습. 한몰유두라 일찌감치 포기했는데 자꾸 모유 수유를 하라는 시엄마 등. 조리원 대신 친정집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처사였을지도 모른다. 친정집은 도봉구 방학동이다. 부지런한 친정엄마는 아기를 무던하게 만든다. 씻고 자고 먹고 자고. 어찌 보면 이때가 사람의 인생 중 가장 행복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꼼짝도 안 하는 나에게 좀 나가서 걸어보라는 엄마의 상화에 동네 근처를 아무 생각 없이 걸었다. 길가 앞 반대편 건물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들이 기계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양말 모양의 판에 옷감을 걸어 놓았다가 뒤집어 양말 형태를 만드시는 작업이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할머니들의 웃음소리, 라디오 노랫소리. 처음에는 반대편 길가에 서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모습을 보다가 그냥 아예 대놓고 앉아서 보았다. 그냥 내 눈에 그분들이 참 행복하게 보였다. 1시간쯤 가까이 되었을까. 할머니들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제일 젊으신 분이 길을 건너와 애기 엄마, 몸 푼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바닥이 딱딱하니 여기 있으면 안 좋아요. 같이 저리로 갈래요? 하며 음료수를 담은 종이컵을 내미셨다. 모르겠다.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는지.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 했다. 내가 신경과 병동에 근무하고 있으니 연락을 취한 것이다. 나는 친구에게 당장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자고 설득했고 친구는 마지못해 입원을 하였다. 병원은 열일하는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시간을 멈춰버리게 하는 마법을 부린다. 검사와 시술을 위해 대기하고 있기에 시간이 지루하게 안 가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학 때는 드문드문 알았던 친구였지만 병원의 시간 마법에 둘이 간만에 오랫동안 앉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살아가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너무 통했다. 우린 금방 절친이 되어버렸다. 친구는 일주일이나 입원했지만 두통의 원인은 찾지 못하였고 퇴원 후 간간히 만났지만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 후 내가 병동 오픈으로 연락 없이 지내다가 4개월이나 지나고서야 다시 만났다. 친구는 내가 늘 부러워했던 지인 중 한 명이었다. 하는 일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남편도 살림꾼이고 친구한테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4개월이나 지난 친구의 첫마디. 지연아, 나 이제 안 아파. 약을 바꿨나? 어떻게 나아졌나? 나의 속사포 같은 질문에 친구의 답이 너무 의외였다. 어느 날 왜 본인이 아픈지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다 싫었다고 한다. 그때 상사도 미웠고 자기에게 설명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싫고 심지어 본인도 싫었다고 한다. 하던 일을 관두고 잠시 쉬기로 했다고 한다. 워낙 일을 하던 사람이라 한 달쯤 되니 마음은 편한데 몸이 불편해지더란다. 그래서 사람이랑 말을 섞지 않는 일을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마트 캐셔였다. 마트 캐셔가
바코드만 찍는 일인 줄 알았지만 알게 모르게 캐셔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었고 그 내부 조직만의 규율이 싫어서 2주 일하고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냥 하루는 멍하니 걷고 있는데 동네의 양말 공장이 보였다고 한다. 앉아서 양말을 뒤집는 일인데 가만히 보니 말은 안 하고 일만 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였단다. 그래서 양말 공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몸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간만에 노동의 기쁨을 느끼고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고 일단 말을 안 하고 일만 하니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서 아, 나도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정말 몇 년 만에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열리라는 자신이 너무 멋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니 자신 주위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 할머니들의 간식을 싸와 나눠 먹고 하하호호 웃으니 두통이 서서히 사라지더라고. 진짜? 진짜? 듣는 내내 내가 한 말은 계속 저 단어였던 것 같다. 도봉구에는 양말 공장이 무려 40개가 넘는다. 쌍문동 지역 일대와 방학동 지역 일대에 밀집해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전체 양말 산업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도봉구의 양말 사업이 흘러들어온 곳은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땅과 시설, 관리료의 압박이 덜한 곳, 그리고 기술자가 있거나 일할 사람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 아닐까. 최근 도서관에서 벗어내서 페이크 삭스까지란 책을 보자마자 18년 전에 길가에서 펑펑 울었던 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두통 친구도 도봉구 어느 매에 산다. 벗어내서 페이크 삭스까지 책은 도봉구에 있는 60여 분의 양말 공장 사장님들의 사연,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 희망이나 소망을 엮은 책이다. 그중 주의 섬유의 박화장 사장님의 이야기가 눈에 띄었다. 부모님이 한국인이었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결혼 후 한국에 정착하여 양말 공장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한다.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매번 지하에 봉제 공장을 차렸는데 그때마다 같이 일해주셨던 우리 식구라 칭하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든 같이 더불어 맞춰주는 것.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얘기하면서 풀리고 같이 고민하고 저는 우리 식구들하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나는 행복이란 말은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온 단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혼자 살아나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나는 사회를 위해 뭔가를 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내 이익을 위해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즉,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두통 친구도 자신을 생각하다 주위를 돌아보았고 타인과 함께 웃다가 나아졌으며 나 또한 산후 우울증으로 어려워하다 주위를 돌아보았고 타인의 따뜻한 손길에 나아진 케이스 아니던가. 내가 살아온 반백년을 돌이켜보니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해주었을 때, 도움을 받는 이들이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하며 행복했고 그로 인해 나의 존재를 인정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래서 남들이 싫다 또는 어렵다 할 때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힘들어지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다.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모두 함께 고생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 잘했다고 인정해 줄 때가 가장 행복하다. 행복한 간호사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 행복은 간호사에게 어울리는 수식어일까?
글을 쓰던 화면에서 시선을 올렸다. 눈을 꽤 여러 번 깜빡이며 곰곰이 생각했다. 눈동자가 좌우 왕복을 몇 번 했는데도 이러다 할 어느 한순간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다 동기와 겹치는 장기 오프를 받게 되면 부랴부랴 여행을 계획하고 출발 전까지 제발 병동이 무탈하게 근무표가 변경되지 않길 마음 졸이며 행복해야 한다. 간호사로 살고 있는 한 대부분 공감할 일이다. 나는 간호사의 행복이 이렇게 업무 외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수동적으로만 일어나야만 하는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한다. 현생을 사는 나는 이미 너무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게 아닌가 싶으니 성인의 반열에 오른 나이팅게일을 생각해 보자. 오늘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간호의 상징 그 자체인데 그녀의 업적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부자로서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안락함을 포기한 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전쟁터에도 지원했으며 간호 현장에 위생이란 개념을 자리 잡히게 했다. 그리고 간호로 도출된 데이터에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시각화 자료를 도입하여 본인의 간호를 널리 알렸다. 단순히 희생과 봉사로만 나이팅게일의 공로를 표현하는 것은 그녀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나이팅게일은 그런 일들을 하는 생애 동안 어떤 순간의 행복감을 느꼈을까?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던 순간이나 전쟁터에서 간호를 행하던 시간이 행복감에 벅차오르는 순간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 본인이 원하던 대로 위생이 간호의 중요한 관념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환자의 사망률이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을 때가 소위 요즘 표현대로 찐 행복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한민국 간호사는 어디서 행복을 느껴야 할까? 솔직히 나는 더 이상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희생과 사랑, 봉사정신을 강요하며 속물적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간호사는 수많은 직업 중 한 종류이며 타 직종에 비해 윤리의식과 공감 능력, 상황 판단력이 부가적으로 더 요구될 뿐이다. 간호사는 본인이 맡은 업무를 실수 없이 해내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존재이고 응당 그만한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비롯한 모든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직업에 부끄럽지 않은 간호를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직업의 성격 때문일까? 간호사는 우리가 일반 회사원이라 총칭하는 타 직종들이 요구받는 수준보다 조금 더 힘을 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해야 하고 바쁠 때면 밥도 물도 화장실도 참는 것이 때로는 당연한 간호사들. 하지만 간호사들은 차린이 아니며 업무가 끝나면 간호사가 아닌 그냥 한 사람인 나로서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남들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쉽게 잊고 있다. 이미 지나온 날들이지만 나도 간호사로 일해온 날들 중에 분명 어떠한 순간에는 병원이 너무 힘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병원과 나를 분리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했다. 퇴근 후에는 병원 생각을 지우고 병원 외의 사람을 만나고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등의 시도였다. 병원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병원에서의 기분이 병원 밖으로 옮아오고 나의 인생이 간호사로만 정의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별 소용이 없었다. 메디컬 드라마를 잠깐 보거나 누군가가 어디가 아프다는 말을 듣게 되어도 나는 간호사의 시선으로 보고 느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 사귄 사람들에게마저 간호사에 대해 설명하고 나의 생활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 내 자신을 느끼고 나서는 간호사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스스로가 병원에 절여진 사람이 되겠다는 자포자기의 의미는 아니다. 더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멋진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병원을 언젠가 탈출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내 직업과 직장을 사랑하는 만큼 먼저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하기로 했다. 사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거쳐 결심을 내리는 데에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이 좋아지게 된 것도 한몫했다. 한도 끝도 모르게 차오르던 업무가 내 노력 여하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자 나는 나를 발전시켰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더 괜찮은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 업무를 실수 없게 하기 위해 업무 지침을 매일매일 열어보고 다음 근무자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내가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신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공부시키지 않았지만 새롭게 느끼는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혼자 공부했고 같은 열정을 가진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나눴다. 또 여유가 생긴 동료 간호사들과는 굳이 직장 사람이라는 선을 긋지 않고 병원 밖의 다양한 일들을 함께했다. 우리는 3교대 근무를 하기에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존재였다. 행복이란 게 뭘까? 단편적으로 일을 이전보다 적게 하게 돼서 행복해진 것은 아니다. 적당하고 적절한 업무가 주어지고 그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 모습이 나를 더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 일을 해내는 나는 멋있고 동료 간호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환자들의 안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훌륭할 수 있는 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병원을 떠나가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간호사들이 정년까지 근무하며 자신의 직업 속에서 행복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간호사들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겠지. 행복한 간호사가 이상한 표현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해져야 한다. 내가 느끼는 행복이 나를 넘어서 내 가족과 내 동료와 내 환자들에게도 닿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